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진표가 속속 확정되고 있습니다. 전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크고 작은 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김관영 도지사의 무소속 출마 등 변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JTB는 이런 가운데 야권의 선거 전략은 무엇이고 지역 현안에 대한 해법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론회 참석자 소개합니다. 화면 왼쪽부터 천서영 국민의힘 전북선대위 대외협력본부장, 이효진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대변인, 김금주 진보당 전주울 지역위원회 공동위원장, 그리고 강윤희 정의당 전북도당 정책위원장과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국민의힘 천서영 본부장부터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전북도당 선대위 대외협력본부장 천서영입니다. 저는 지난 4년간 시의회에서 전주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전북 현안을 함께 고민해온 전주시의원이기도 합니다. 지금 전북은 변화의 길에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청년은 떠나고 지역 경제를 어려워지고 있으며 도민들께서는 정치가 과연 삶을 바꾸고 있는가를 라는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이념과 진영보다는 실력과 결과로 평가받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전북의 미래의 산업, 새만금, 청년 일자리, 소상공인의 회복까지 현실적인 해법을 만들고 실행하는 정치가 중요합니다. 국민의힘은 더 낮은 자세로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 발전과 민생 회복을 위해 책임 있게 뛰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전북 미래와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함께 고민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효진 대변인 순서입니다. 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대변인 이효진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전북 정치의 혁신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선택지가 없었던 전북 정치판에 조국혁신당이라는 확실한 대안이 등장하면서 누군가는 긴장하기 시작했고 도민들께서는 다시 정치를 기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도민 여러분, 이번 민주당의 공천 과정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경쟁자도 없는데 대충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는 오만함이 전북 곳곳에서 보이지 않았습니까? 특정 정당이 수십 년간 안방 권력을 독점한 결과 전북 정치는 이제 도민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정치가 도민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서민의 삶입니다. 이제 전북 정치는 바뀌어야 합니다. 중앙 권력의 눈치만 보며 지역의 위기를 방치하는 무능한 정치를 끝내고 오직 도민의 삶을 1순위에 두는 선명한 정치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 토론을 통해 전북 정치를 다시 숨쉬게 할 선명한 대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김금주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진보당 전주시의원회 지역위원회 공동위원장 김금주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치솟는 물가와 어려워진 민생 속에서 전북 정치는 과연 도민의 삶을 제대로 챙기고 있습니까? 오랜 일당 독점 정치 속에 견제와 경쟁은 사라졌고 도민보다 공천만 바라보는 정치가 반복돼 왔습니다. 이제 전북 정치에 진보라는 또 하나의 날개를 달아주십시오. 민주당 한쪽 날개만으로는 전북이 더 멀리, 더 높이 날 수가 없습니다. 진보당은 입틀막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온 선명야당, 노동자, 농민의 삶을 지켜온 민생정당입니다. 진보당이 전북 정치에 들어가는 순간 건강한 견제와 균형이 살아나고 전북 정치도 새롭게 바뀔 것입니다. 진보와 민주, 양날개로 전북 정치의 대전환을 시작해 주십시오. 진보당이 도민 여러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윤희 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전북도당 정책위원장 강윤희입니다. 정의당의 마크는 L, 레이버이라는 시민들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정당입니다.
오늘 JTB 시사토크에서 야권의 선거 전략과 지역 현안 해결 방안에 대해서 저희에게 야당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오늘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분의 인사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토론회 개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통 질문과 또 참석자 간의 자유 토론 그리고 다시 2차 공통 질문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공통 질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AI, 반도체, 에너지 전환 이런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경쟁이 아주 무한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산업 전략의 무게중심이 급속도로 옮겨가고 있고 최근에는 현대차가 9조 원가량을 새만금에 투자하기로 하면서 큰 기대를 낳고 있지요. 야 4당은 향후에 전북의 산업 전략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 천서영 본부장부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대차 구조 투자는 전북에 있어 분명히 의미 있는 출발점입니다. 다만 그것이 일회성 호재로 끝나지 않으려면 더 큰 산업을 또 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지금 세계 산업은 생산형 AI를 넘어 피지컬 AI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AI가 단순히 글을 쓰는 수준을 넘어서 로봇, 또 자동차, 공장, 드론 등을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결국 AI 반도체 산업이 있습니다. 전북도 이제 기존의 제조업 중심을 넘어서 피지컬 AI 기반 미래 산업을 전략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새만금을 중심으로 재생 에너지, 또 데이터 센터, 또 2차 전지 산업을 연계하고 AI 반도체와 스마트 제조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전북의 강점인 농생명 산업과 연결한 AI 스마트팜, 자율주행 농기계 산업도 충분히 세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여기에 사람입니다. 청년 인재와 기업, 또한 연구기관이 함께 모여서 그 혁신 생태계를 만든다는 것, 그것이 우리 전북 산업 전략의 방향이자 전북 산업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국혁신당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현대차의 새만금 구조 투자 계획, 전북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귀중한 마중물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미래 모빌리티와 에너지 전환이 전북의 핵심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적극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화려한 발표 뒤에 숨겨진 차가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9조 원이라는 거대 투자를 견인하고 조율해야 할 컨트롤 타워인 새만금 개발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청장과 차장이 모두 공석인 비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전북의 미래가 걸린 이 중대한 시기에 행정의 수장들이 비어있다는 것, 이것이 과연 투자를 제대로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모습인지 궁금합니다. 더욱이 전직 새만금 개발청장은 임기조차 채우지 않고 사퇴한 뒤 국회의원 선거로 직행했습니다. 전북의 산업 전략과 도민의 먹거리가 누군가의 정치적 출세를 위한 징검다리로 전락한 셈입니다. 민주당이 안방 권력에 취해 있을 때 전북의 행정 시스템은 이렇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러한 무책임한 정치를 끝내겠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사업 전략은 명확합니다. 보여주기식 숫자가 아니라 실현 가능한 책임 행정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의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하며 전북이 더 이상 정치적 실험장이 아닌 실질적인 산업의 메카가 되도록 견인하겠습니다. 네, 가급적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진보당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북 산업의 체질을 이제는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진보당은 첨단 제조업, 금융, 농생명의 3대 산업 전략으로 전북의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첫째, 반도체와 피지컬 AI 등 첨단 산업을 전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아리백 기반 반도체 특화단지와 고성능 AI 센터를 조성해서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전북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전북을 실질적인 금융도시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전북의 수건 사업인
제3차 금융중심지 지정을 실현해서 양질의 공공금융 일자리 만들겠습니다. 셋째, 전북을 대한민국 농생명 수도로 완성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전과 농협중앙회 유치를 통해서 농생명 산업을 국가 기관 산업으로 격상시키겠습니다. 네, 이번엔 정의당 어떤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경쟁력은 가지고 있는 것을 극대화시킬 때 가장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전북이 가진 자산을 산업으로 바꾸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북은 무엇보다도 문화, 생태, 치유 산업 자원이 풍부합니다. 한마디로 녹색 관광 서비스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머물며 회복하는 지역이 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북은 이미 농업 기반이 강하니까 농업 원물 판매에서 벗어나 원물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고부가 가치를 가지는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한국농수산대학교, 농촌진흥청 같은 전국 최고 수준의 기반이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산업 이외에도 지역에 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지요. 야권 4당에서는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현안은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어떤 해법들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조국혁신당 생각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효진 대변인 답변 주시죠. 네. 조국혁신당이 꼽는 전북의 가장 절박한 현안은 바로 청년 일자리 역차별 문제입니다. 통계산 전북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더 기가 막힌 현실은 우리 지역에 있는 대기업, 공공기관, 학교 등 좋은 일자리들입니다. 속을 들여다보면 채용 인원 상당수가 수도권 출신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의 아들, 딸은 일자리가 없어서 서울의 고시원으로 저임금 아르바이트 현장으로 내몰리는데 정작 고향의 안정적인 일자리들은 외지인들이 차지하는 이 일자리 역설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까요? 조국혁신당은 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겠습니다. 저희는 지역 인재 의무 채용 할당제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전북에서 10명을 뽑으면 최소 5명은 우리 지역 청년들이 선발되도록 법과 제도로 강제하겠습니다. 청년이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는 전북, 부모님과 함께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전북을 조국혁신당이 만들겠습니다. 네, 진보당 순서입니다. 네, 전북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입니다. 진보당은 일자리를 포함해서 돌봄, 교육, 의료, 주거 등 정주 여건을 혁신하여 살고 싶은 전북을 만들 때 인구 소멸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 4가지 해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전 주민 전생의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돌봄을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책임으로 전환해서 모두의 존엄한 삶을 지키겠습니다. 둘째, 아이들이 전북에서 배우고 정착하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공공의료 강화로 건강한 전북을 실현하겠습니다. 보건의료 예산을 확충하고 24시간 안심 진료 서비스 시스템을 갖춰서 어디서나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넷째, 청년과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실현하겠습니다.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서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주거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정의당 순서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현안은 새만금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새만금 개발 사업은 진정한 전라북도의 발전과 도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수의 기득권 세력만을 위한 사업입니다. 새만금 개발 사업은 30년 동안 전북 도민에게 희망 고문만을 해왔습니다. 이제라도 고문을 멈추고 실현 가능한 사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생태와 보존의 가치, 지역 경제 활성화의 가치로 새만금 사업을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해안 수산업을 복원시켜 어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관련 서비스업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또한 새만금 갯벌을 생태 관광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는 전라북도만이 가진 고유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개발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토목 자본을 살릴 게 아니라 100년, 1000년, 만년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전북형 민간 서비스를 전북형 민간 거버넌스를 먼저 구축해서 전북 도민이 원하는 것을 협의해 내고 그 합의를 정부가 지원하는 쪽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국민의힘 순서입니다. 네, 중요한 현안은 많지만 하나를 꼽자면 저희는 교통과 생활 인프라 문제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습니다. 도민의 일상에 가장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북 도민은 백화점을 한번 가려면 광주나 대전으로 가서 원정 쇼핑을 하고 갑니다. 그 사이에 이마트 에코시티점 또 홈플러스 전주 완산점이 잇따라 문을 닫았습니다. 교통은 더 답답합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30년째 표류 중이고 전주, 대구 고속도로는 앱이 타당성 조사에서 3차례나 탈락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가지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역교통망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을 법적으로 구성된 마스터 플랜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전주, 대구 고속도로로 영호남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동맥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생활 인프라입니다. 2027년 개점 예정인 코스트코 익산점을 시작으로 백화점, 복합 쇼핑몰을 적극 유치해 도민이 다른 지역으로 원정 쇼핑을 가지 않아도 되는 전북을 만들겠습니다. 이처럼 교통과 생활 인프라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네. 첫 번째 공통 질문에 이어서 이번엔 자유토론 순서입니다. 자신의 순서가 되면 특정 후보를 지명해서 2분 30초 동안 묻고 또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 두 번째 상대를 또 지명해서 2분 30초간 토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분이 자유롭게 운영하실 수 있고 상대방은 이 통제에 따라야 합니다. 되도록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에게 상식적인 선에서 답변 기회를 주실 것을 권합니다. 그럼 첫 번째 주도권 순서 천서영 본부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의당 강윤지 토론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강진희. 네. 2026년 3월에 전북 고용 동향에 따르면 전체 임금 근로자 증가분이 대부분 임시 근로자 17,000명이 차지한 그런 반면에 안정적인 상용 근로자는 오히려 1,000명이 감소했습니다. 청년들이 바라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아까 일자리에 대한 굉장한 해법이나 이런 것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어떤 방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본이 가장 중심을 이루고는 있지만 이 자본에 맡겨놓기 때문에 하청을 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 정의당에서는 공공의 일자리로 많은 부분을 만들어가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를 민간에게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나 많은 부분을 공공의 일자리로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 일자리가 한다면 대부분 그 안정된 수익이나 안정되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양질의 일자리가 되지 않지 않을까요? 보육경? 그 양질의 일자리가 굉장히 필요한데 또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대한 그동안에는 공공 일자리라고 했을 때 네. 어르신들이나 네네. 그런 분들에게 작은 역할만 주어져 왔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공공의 일자리 자체를 이를테면 LH에서 만들어내는 아파트 그동안에는 작은 것 그런 것만 만들어냈지만 아주 큰 규모의 아파트도 만들어내면 어머 LH도 이렇게 고급스러울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잘 알겠고요. 그러면 청년이 바라는 안정된 일자리. 우리가 지금 청년 일자리가 굉장히 없어서 청년들이 굉장히 유출이 되고 많이 지금 전북을 떠나는 사태가 많이 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청년 안정된 일자리가 어떤 것이 있나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행복에 관심이 많아서 덴마크를 직접 가본 적도 있는데 인생의 정답은 어떤 일자리라고 정해져 있지 않고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호이스콜레라고 어른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어요. 그런 어떤 학교를 나와서도 내 다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는 일자리가 아니라 그 사람이 꼽힐 수 있는 일자리를 우리 모두 같이 특히 정치인들이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원하는 답변은 좀 그렇고요.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본부장님 그 예, 첫 번째 질문서가 마무리됐으니까 두 아, 번째 다시? 질문 대상자를 또 안 하고? 지명해서 계속 알겠습니다.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조국혁신당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주거 정책에 대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우리가 지금 미분양이나 또 빈집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또 뭐 신혼부부에 대한 또 청년들이 일자리도 없어서 또 주거 문제에 대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기존에도 이제 중앙 차원에서 주택 문제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조국혁신당은 이제 사회권 선진국을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사회권 주거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이것은 핵심은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향상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공임대주택이 너무 이렇게 작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현대에 와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평수가 늘어났는데 그 기준은 예전의 기준에 머물러 있어서 아직 지금 보통의 가정을 꾸리기에 좀 적합하지 않은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현실화하고 그다음에 교통이 좁고 입지가 좋은 곳에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서 이런 좀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북의 상황은 좀 중앙하고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전북은 주거의 절대적 이제 부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청년들이 부족하고 이 청년들이 이렇게 생활을 만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했듯이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화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제 정의당 후보님과도 조금 맥락을 같이 하는데 지역에서 일할 수 있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공의 일자리를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농도잖아요. 농촌의 빈집 정책들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일부 시범적으로는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제도적으로 좀 확실하게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빈집을 매입하거나 리모델링해서 이제 청년들이나 예술가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네. 있도록 그런 정책을 잘 시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한 그 조국혁신당은 지금 창당 이래 네. 더불어민주당과의 그 합당 논의가 당 밖에서 여러 차례 거론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거의 민주당과 본질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야당으로서 민주당을 견제하고 이런 부분을 견제할 야당이 도민들께 우리를 지지해 주십시오. 그러한 이유가 지지해야 할 이유가 뭐나 민주당이 아니고 조국혁신당을 지지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 지지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말씀 좀 해주십시오. 맞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뭐 이중대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조국혁신당은 호남에서만큼은 조금 민주당과의 선명하게 선을 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당 독재의 가장 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곳이 이제 저희 전라북도이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모두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조금 이제 부패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기득권을 차지해왔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해안이 필요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국혁신당도 전라북도의 호남에서만큼은 선명하게 선을 긋고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말씀 거기까지 듣기로 하고 두 번째 주도권 순서 이효진 대변인께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느 분께 질문하시겠어요? 저는 먼저 진보당 김금주 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자꾸 이제 민주당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민주당이 행정과 의회를 모두 독식하다 보니 견제 없는 예산 집행이 반복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진보당은 늘 예산의 투명성을 강조해 오셨는데 의회에 입성하신다면 민주당이 그동안 짬짬이로 통과시켰던 예산들을 어떻게 철저히 감시하고 주민의 몫으로 되돌릴 수 있는지 진보당의 선명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네, 진보당 단순히 반대하는 야당으로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는 철저히 감시 정치 진행하겠습니다.
첫째는 깜깜이 심의 예산 심의 끝내겠습니다. 예결특위 등 주요 심의 과정을 온라인으로 전면 생중계해서 누가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지 주민들이 똑똑히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그리고 선심성 예산 도려내야죠. 타당함이 부족함에도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로 추진되는 대규모 개발사업, 토목사업들에 대한 그리고 수의계약 및 특정 업체들의 예산 몰아주기 이런 것들 전수조사하여 낭비 막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는 예산 감시에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그 예산을 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자체 예산 중 일부 비율을 주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는 걸 제도화하고 낭비된 예산들을 어떤 골목상권 활성화, 어르신 복지,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청년들의 미래를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서 실제 주민들의 삶이 바꾸는 곳이 예산이 집중 배치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돌리겠습니다. 단 한 명의 진보당 의원이 민주당의 독주를 멈추고 의회의 공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주민의 혈세를 지키는 가장 매서운 감시자가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의당 강윤희 정책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전라북도가 오랫동안 특정 정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음에도 우리 지역의 삶이 획기적으로 나아지지 않았다면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제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정치를 나태하게 만든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민주당의 독주를 막고 지역 정치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정의당도 뭔가의 돌파구를 준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왜 이번 선거에서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지 후보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새로운 선택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는 이대로 살 수 없다라고 말을 했을 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제처럼 살면서 내일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다고 했거든요. 그랬을 때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그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꼭 2인이면 1명이라도 3인이면 2명까지 하면 더 좋겠죠. 네. 기존에 선택하던 정당에서 벗어나서 다른 정당을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여러분들의 노력 그리고 합심, 저희들과 함께 합심해서 우리가 바꿔내야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 조금 다른 선택? 보편적인 이야기일 것 같은데 정의당만의 특별한 더 혹시 어필 포인트나 이렇게 더 어필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네. 정의당의 어필 포인트는 네. 그동안에 워낙에 적은 수다 보니까 네. 눈에 잘 띄지 않았고 특히나 언론으로부터 조명을 못 받다 보니까 네.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저는 일하는 시민이라든지 도움이 필요한 것에 언제나 노란색이 함께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그러니까 함께했던 과정을 이제 시민들에게 어필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네. 넓은 영역은 아니지만 네. 좁은 지역에서나마 작게나마 진정성을 파악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우리가 당선이 되면 더 크게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진보당 김금주 위원장님 순서입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 천서영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보이콧 DNA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12.3 불법 개헌 당시 국민의힘은 내란 범죄로부터 헌정을 수호해야 할 헌법기관의 책무를 저버리고 조직적 표결 불참이라는 해괴한 당론을 정했습니다. 국민과 역사 앞에 당당히 서서 표결하는 최소한의 예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헌안 표결 역시 똑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통령의 자의적인 비상계엄을 엄격히 제약하는 것. 둘째, 여야 공통 공약이었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셋째,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방분권 명시. 이 세 가지 중 단 하나라도 위헌 요소가 있습니까? 국회의원 개개인의 양심을 당 지도부가 억압하며 헌법수호 직무를 방해하는 것이 맞습니까? 특히 이번 지방선거와 병행하면 막대한 투표 비용도 아낄 수 있는데 오로지 윤석열 수호를 위해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금 그런 문제는 이 자리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는 지금 정책과 선거 전략에 대한 문제지, 그리고 또 지금 그런 문제는 헌법과 또 사법부의 절차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한 사법부에서 다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거에 대해서 사법부에 대해서 그 죄가 있다면 실형을 받았고, 또 교도소에서 함께 하고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과거의 일은 과거의 일이지, 우리 전북을 위해서 전북 현안에 대한 내용을 현안의 내용을 얘기하는 이 자리에서 전북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이래서 전북도가 발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야당이 모여서 선거 전략과 정책, 전북도가 어떻게 하면 지역을 현안을 해서 어떻게 잘 살아가 나가야 되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략을 우리 야당이 어떻게 보면 거대 여당 민주당에 대항해서 좀 더 전북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현안을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란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번 표결 역시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이야기하지 않고 전북의 현안과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네, 두 번째 조국혁신당 우리 이효진 대변인께 여쭙겠습니다. 현재 전북의 경제 지표는 참담합니다. GRDP는 인구가 더 적은 충북의 70% 수준으로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깨기 위해서 광주 전남인 이미 하나가 되었고, 영남과 충청권도 초광역 행정통합이라는 생존 전략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조차 전북 타운홀 미팅에서 왜 전북은 통합 논의가 없느냐며 의아해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전북 도지사와 전북 정치권은 이 흐름을 외면하면서 공론화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진보당은 당장 초광역 행정통합의 결론을 내자는 게 아닙니다. 이 국가적 백년대계를 도민 앞에 꺼내놓고 당당히 토론하자는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전북 정치권의 이 비겁한 침묵을 깨고 도민의 선택권을 위한 호남 대통합 공론화에 동의하십니까? 네. 위원장님께서 이제 전북 정치권의 비겁한 침묵을 지적하셨는데요. 그 문제인식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전북 정치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와 같습니다. GRDP 최하위, 인구 소멸이란 절박한 위기 앞에서도 도민의 바꿀 거대 담론의 행정통합이 공론화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조국혁신당은 당장 호남 대통합을 찬성하느냐 마느냐의 결론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좀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통합은 자칫 전북의 소외를 가속화하거나 행정비용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통합 그 자체가 아니라 전북이 어떻게 살아남을까 하는 그런 치열한 논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역시 문제는 변화가 두려워 도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전북의 기득권 정치입니다. 호남 대통합 공론화는 단순히 구역을 합치는 일이 아닙니다. 전북이 고립된 변방에서 탈피해 대한민국 성장의 엔진으로 도약하기 위한 특단의 지렛대를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전북 정치권은 비겁한 침묵을 깨고 도민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저와 진보당은 제 정당들과 힘을 합쳐서 기득권의 벽을 허물고 도민이 직접 전북의 미래를 결정하는 공론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판을 바꿔야 전북이 삽니다. 네, 끝으로 정의당 강윤희 위원장 주도권 순서입니다. 네, 조국혁신당 이효진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전국은 송전탑 문제로 앓고 있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이 용인 반도체 단지라고 하는 거기로 보내는 전기를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조국혁신당에서는 용인 반도체 단지와 송전탑 문제에 대한 입장이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저희 지역에서도 이제 시끄럽게 되고 있는 문제여서 저희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용인 반도체 단지는 이제 대한민국의 중요한 미래 먹거리임에는 이제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묻고 싶은 것은 누구를 위한 미래 먹거리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거대 산업을 통해서 뭐 나라가 발전한다 이런 부분들은 좋지만 이렇게 특정 주민들의 희생, 그다음에 건강권 침해 이런 것들을 침해당하는 것들은 이거는 조금 구태의연하다. 이것들은 좀 이제 폭력적이지 않은가 네.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전탑 문제도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이제 반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뭐 본인의 이제 주택이 원래 가격이 3억 원 정도 하는데 이 이슈로 인해서 1억이 로 낮아졌다. 이거에 대한 차액은 누가 보상을 하느냐. 그래서 실제적으로 재산권이나 이런 이제 주민들이 느끼는 공포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온전하게 지켜져야 되는 그분들의 권리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혜택은 대기업 수도권이 누리고 지방은 뭐 위험이나 이런 것들을 오롯이 감당해야 되는 구조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뭐 저희가 주장하는 사회권 선진국, 건강권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환경권 지켜내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송전로 지중화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겠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지언정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이기 때문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보당 김금주 위원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사실은 그 굉장히 아픈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민주당의 독주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위성정당이라는 부분, 뼈아픈 부분이긴 한데 위성정당 방지법에 대한 진보당의 입장 듣고 싶습니다. 아마 지난 총선에서 저희가 위성비례연합정당 만들어서 민주당과 손잡고 했던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지난 총선의 목표는 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독재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야당 모두가 힘을 합쳐서 가능한 일이었고 민주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손을 잡고 비례연합정당 만들어서 저는 윤석열 심판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독재 정권 심판을 위한 선택을 야합 내지 민주당 이중대로 몰아가는 것은 정세를 모르거나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일 뿐이라고 봅니다. 네. 상황에 따라서 진보당은 진보정당, 민주당은 김대중,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중도 보수 정당입니다. 당의 성격과 정체성이 완전히 다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에 우리가 큰 담론을 놓고 함께 손을 잡을 수도 연대도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어쨌든 저는 전북의 정치가 긴장감을 가지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주 진보 양날개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제가 조금 더 첨언하고 싶은데 우리나라 독립의 역사는 40년이에요. 근데 프랑스는 4년을 가지고도 전 세계적으로 저항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40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독립할 줄 몰랐는데 결국 끊임없이 투쟁해서 독립을 했단 말이죠. 뭘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게요. 민주당 밑으로 민주당이 허락한 진보가 돼버리면 민주당이 계속 기고만장할 수밖에 없으니 이 땅에서 다시는 어떠한 이름으로도 비례연합정당, 위성정당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참석자 간 자유토론을 마치고 이번에는 2차 공통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야사당도 모두 공천 절차를 대부분 마무리하셨죠. 어떤 공천 절차를 거치셨는지 또 주요 선거에 어떤 후보들을 지금 선정해 놓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번 답변은 김금주 위원장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진보당은 엄격한 자격 심사와 당원 투표를 거쳐서 일찍부터 검증된 일꾼들을 선출했습니다. 먼저 광역단체장으로 진보당 행정통합특별위원장이며 비정규직 노동 전문가인 백승재 전북도지사 후보가 나섰습니다. 기초단체장으로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민생정치를 실천해온 강성희 전 국회의원이 전주시장으로,
전국 최초 밭 직불금을 만든 오은미 도의원이 순창 분수로 나섰습니다. 지방의원 후보들도 준비된 일꾼들입니다. 4년간 1000건의 민원을 해결한 익산의 손진영 의원, 사회복지사 출신으로 주민보호자관으로 불리는 김금주 전주시의원 후보, 그리고 지역 환경 문제를 책임질 정책 일꾼 최한별 전주시의원 후보, 시민과 함께 실천해온 여민영 전주시의원 후보가 출격했습니다. 그리고 전북 도비례, 전주, 남원 11회 후보들이 출마했습니다. 진보당 후보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네. 정의당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네, 저희도 또한 엄격한 자격 심사와 당원들의 투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먼저 제가 이제 전북 도비례 후보인데 타이틀은 정의로운 강반장입니다. 그리고 오연숙 시의원 후보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오연숙 시의원님은 우화 1동, 우화 2동, 호성동 시의원 예비 후보시면서 전 8대 9대 전주시의회 의원이셨고요. 현재 정의당 전북도당 위원장이시면서 도의회 의원이시기도 합니다. 주민과 가장 가까운 시의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승우 의원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승우 의원님은 삼청동 효자 1동 예비 후보시고요. 현재 시의원이시기도 합니다. 한승우 시의원님은 시민의 벗을 타이틀로 하고 계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국민의힘도 설명해 주시죠. 네, 국민의힘은 지난 4월 27일자로 12명을 추가 공천하면서 도지사부터 기초의원까지 총 14명의 후보를 선정했습니다. 또한 현재도 전북의 발전을 위해 함께 뛸 후보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후보에 양정무 후보자,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1명, 또 기초단체장 1명, 지역구 기초의원 2명, 그리고 광역 기초 비례 9명까지 폭넓은 단위에서 도민과 만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희 공천에는 2가지 분명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째, 공정한 기준과 원칙입니다. 공천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 역량, 본성, 경쟁력을 종합 검진했습니다. 특별히 공직 후보자 역량 평가라는 시험도 거쳤습니다. 둘째, 줄 세우기식 세력 경쟁이 아닌 정책과 성과로 평가받는 정치입니다. 계파나 충성도가 아니라 전북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인가를 가장 중요한 잣대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14명 가운데 여성 후보가 9명, 청년 후보가 4명, 25세 김경찬 우리 전주시 의원 후보, 또 29세 최미영 전주시 비례 후보처럼 청년 정치인을 정면에 나섰습니다. 전북 내 일당 독주 체제를 막고 균형과 감시를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우리 국민의힘은 후보들을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네. 조국혁신당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저희는 이제 많은 도민 여러분께서 정치인들은 좀 그놈이다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이제 끼리끼리 나눠 먹는 이제 밀신 공천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식의 공천을 했습니다. 첫 번째, 주도권을 시민에게 돌려드렸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 구성부터 당내 인사가 아닌 시민사회와 학계 외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꾸렸습니다. 지도부의 입김이 아니라 시민의 상식과 공공의 기준이 되도록 독립성과 객관성을 철저히 보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제 진영 논리가 아닌 실력과 도덕성입니다. 특정 계파에 줄을 서야 공천받는 구태를 끊어내고 후보자가 지역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정책 역량이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조국혁신당의 가치를 실현할 도덕성이 있는지를 외부 위원들이 엄격하게 검증했습니다. 세 번째는 정치 세대 교체입니다. 이번에 저희 공천자는 우선에 청년과 여성을 두어서 청년과 여성 그리고 현장 활동가들이 정치의 전면에 나설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분들이 많이 공천되신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공천은 단순히 후보를 뽑는 과정이 아니라 전북의 낡은 일당 독점을 깨고 새로운 정치 주체를 세우겠다는 조국혁신당의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은 물론 최근 전북에서도
야당이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 역할은 물론이고 또 존재감이 많이 취약해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분께서는 이 원인 어떻게 분석하시고 또 이번 선거에 어떤 전략을 세워서 또 대응하실지 궁금합니다. 강윤희 위원장님부터 답변 주시죠. 네. 아까 언급한 바 있지만 민주당의 독주, 특히나 전라북도의 민주당은 또 다릅니다. 전라북도는 거의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를 못하고요. 뼈아픈 얘기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밑에 있어서는 자기의 할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권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은 힘을 잃게 됩니다. 구체적인 선거 전략은 이렇습니다. 오연숙 의원님도 한승우 의원님도 일하는 시민의 삶에 실제적인 도움을 많이 주셨고 항상 일하는 시민의 편에 서서 그분들을 대의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역의 최대 이슈인 송전탑 관련 문제, 또 제가 살고 있는 정읍 지역의 폐목재 화력발전소 관련 문제 등에서 항상 함께 해왔습니다. 가까이에서 지켜본 분들이라면 정의당이 얼마나 유익하고 필요한 정당인지를 아실 겁니다. 그분들의 지지를 발판으로 당선이 되고 당선이 된 후에는 선거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더욱 다양한 정당들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꼭 선거 제도를 바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국민의힘 말씀 주시죠. 네, 전북은 오랫동안 특정 정당의 독점 구조가 이어지면서 정치가 경쟁보다는 익숙함에 또한 머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견제와 대안의 목소리는 약해지고 국민의힘 역시 지역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한 점은 분명히 반성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인데 우리 도민들이 이 선거에 대한 너무 피로감에 많이 쌓여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북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은 두 가지 방향으로 도민께 다가가겠습니다. 첫째, 전북형 맞춤형 정책으로 승부하겠습니다. 농생명, 새만금, 2차 전지 등 전북의 강점에 맞춘 맞춤형 정책 패키지로 평가받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기업 유치, 미래 산업을 누가 실제로 가져올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견제와 균형을 회복하겠습니다. 진보 진영으로 기울어진 정치 구조 속에서 감시 기능이 작동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결국 도민에게 돌아갑니다. 전북의 미래는 한쪽 정치의 독점이 아니라 경쟁 속에서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그 변화에 그 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조국혁신당 말씀 주시죠. 네, 야당이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원인을 직시해야 합니다. 전북 정치가 민주당이라는 하나의 성벽에 갇혀 경쟁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오만해지기 마련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부당한 선거구 획정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지역적 특성이나 주민의 생활권은 철저히 무시한 채 오직 선거 승리를 위한 선거구 획정을 밀어붙였습니다. 이것은 도민의 참정권을 유리하는 행위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폭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과 같이 정치의 판을 흔들겠습니다. 첫째, 전북 부패 제로입니다. 무조건 당선이라는 오만한 일당 독점의 신화를 반드시 깨뜨리겠습니다. 둘째, 강력한 매기 전략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이중대가 아닙니다. 중앙에서는 검찰 독재에 맞서고 전북에서는 민주당의 나태함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당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표 없는 투표입니다. 조국혁신당을 향한 표는 전북 정치를 고치는 가장 확실한 처방전입니다. 투표로 자존심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으로 진보당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한세력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일당 독점 체제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진보당은 이번 선거에서 3대 전략으로 전북 정치를 혁신하겠습니다. 첫째, 현장 밀착형 민생 정치로 승부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지자체 예산 바로 쓰기, 금리 인하 운동 등을 통해서 주민의 삶 속에서 해법을 찾아왔습니다.
도민의 지갑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며 진짜 대안임을 증명하겠습니다. 둘째, 정책과 비전의 정치를 복원하겠습니다. 기득권 유지와 공천을 향한 진흙탕 싸움 대신 선명한 지역 발전 비전을 제시하여 경쟁이 사라진 전북 정치를 정책 중심의 건강한 구조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셋째, 일당 독식 타파를 위해 정치 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광역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와 비례의원 확대, 무투표 당선 방지를 위한 찬반 투표제 도입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의 선택권을 가로막는 낡은 구조를 깨고 다당제 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진보당 비판에 머물지 않고 검증된 실력으로 전북 정치에 건강한 긴장감을 불어넣어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대안 세력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끝으로 도민들에게 한 말씀씩 해주시죠. 발언 시간은 1분 30초. 가급적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역순에 따라서 마무리 발언 첫 번째는 강윤희 위원장님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네, 저는 정치는 왜 필요한가를 끊임없이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서 정치가 국민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불평등 문제에서만큼은 이번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신 권영국 후보로 대표되는 정의당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입니다. 그러나 선진국이라고 해서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평등 문제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변에서 잘 살기 때문에 나의 없음이 더 도드라지기도 합니다. 나도 노력하면 될 것이라는 희망을 주는 사회 풍토가 필요합니다.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주거, 의료, 교육, 그리고 이에 더해서 먹거리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으로 제공되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 많아서 우리는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도둑은 아니지만 이처럼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우리 야권 특히 여기 모이신 야권들이 민주당에게 건강한 감시와 견제를 하는 그런 세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치가 정치인만의 것이 아닌 국민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 같은 것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의당은 정리해 주시죠. 네, 우리 정의당은 모든 국민이 주인이 되도록 불평등을 타파하고 힘껏 모두가 주인되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진보당 말씀 주시죠. 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영남과 대구조차 견제와 균형을 선택하며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전북만 민주당 일당 독점이라는 낡은 상자에 갇혀 있어야 합니까?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오만함 속에 전북 정치는 생명력을 잃었고 도민들은 투표의 설렘을 잊었습니다. 무투표 당선자가 속출하는 이 위기의 정치,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진보당에 주시는 표는 결코 사표가 아닙니다. 진보당에 주는 한 표는 정체된 전북 정치를 타파하고 지방행정에 긴장감을 불어넣는 결정적인 한 표가 될 것입니다. 진보당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왔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입틈하게 맞서 가장 선명하게 싸웠고 지난 4년간 남은 예산 바로 쓰기, 금리 인하 운동, 공공배달앱과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를 통해 도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실천했습니다. 도민 여러분,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인 진보당을 당당히 세워주십시오. 진보당이 커져야 민주당도 긴장하고 전북 정치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진보당이 들어가면 부패는 사라지고 정치는 투명해집니다. 제대로 된 견제와 정책 경쟁으로 전북 정치의 판을 바꾸겠습니다. 20만 청년이 다시 돌아오는 전북 대부흥의 미래,
진보당이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전북 정치의 기분 좋은 대전환, 이제 진보당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조국혁신당 말씀 듣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오늘 짧은 토론이었지만 전북의 정치가 얼마나 정체되어 있는지 그리고 왜 바뀌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전북은 특정 정당의 일당 독점 속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오늘 잘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 깃발만 꽂으면 막대기를 가져다 놓아도 당선된다. 이런 오만한 정치가 우리 전북을 지배해 왔습니다. 도민의 눈치를 보지 않는 정치가 우리 청년들을 떠나게 만들었고 전북의 경제 지표를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이제 그 부패한 막대기를 뽑아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전북을 위해 진심으로 일할 실력 있고 깨끗한 새 인물을 심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그 일을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조국혁신당을 찍어주고 싶은데 사표가 될까 걱정된다고요. 도민 여러분, 절대 단언컨대 사표는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을 향한 여러분의 한 표는 전북 정치를 고치는 강력한 처방전이 될 것입니다. 중앙에서는 검찰 독재에 가장 매섭게 맞서고 우리 전북에서는 오만한 기득권 정치를 혁신하는 가장 선명한 매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선거 전북의 자존심을 투표로 증명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국민의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저는 시의원으로서 현장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왔습니다. 왜 우리 동네는 변하지 않나? 아이 키우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절박한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전북은 더 이상 변방이 아닙니다. 새만금과 광역교통망, 또 미래산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정치는 말이 아니라 결과를 증명해야 합니다. 청년이 떠나지 않는 전북, 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북, 기업과 일자리가 살아나는 전북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실천으로 답하겠습니다. 거대 여당에 맞서 균형을 맞추고 감시할 수 있는 많은 인재들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와서 전북도의 발전을 위해 힘을 합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북도의 새로운 시작 함께 해 주십시오. 그 안에 저 천서영과 우리 전북 도민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6월 3일 우리 전북 도민의 현명한 선택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북의 정치 지형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지역의 경쟁력과 정치의 건강성을 위해서는 여당 못지않게 견제와 균형을 책임질 야당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 토론이 전북 정치의 균형을 모색하고 여야 간 활발한 정책 대결의 장으로 나가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